당신 오늘 뭔가 달라 보여요. 지영이 잠결에 속삭였다. 민석은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칫했다. 목소리가 아내 혜진이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았다. 당신도 이렇게 부드러웠던가? 민석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 순간 지영도 깨달았다. 옆에 누운 사람의 체격이 남편과는 확연히 달랐다. 서로의 정체를 알면서도 배우자인 척하며 나눈 그 순간은 두 사람 모두에게 특별하면서도 죄스러운 의미였다.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을날의 동화 같던 하룻밤 이야기, 지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장, 단풍여행의 시작. 주인공은 올해 쉰둘인 이준호 씨다. 건축회사에서 팀장으로 성실하게 일해온 평범한 가정의 아버지였다. 그의 아내 지영 씨는 49으로 최근 갱년기 증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다. 그리고 준호 씨의 20년 지기 절친 민석 씨가 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었다. 쉰둘의 나이에도 여전히 매력적인 남성이었다. 민석 씨의 아내 혜진 씨는 47으로 4명 중 가장 활기찬 성격의 소유자였다. 요가 강사로 일하며 항상 에너지가 넘쳤다. 여보, 오랜만에 단풍 구경이라니 정말 설레네요. 지영이 가방을 정리하며 말했다. 그러게 말이야. 민석이 부부랑 함께하는 여행이라니 벌써부터 기대돼. 준호도 웃으며 대답했다.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말. 네 사람은 강원도 산속의 작은 펜션으로 향했다. 붉게 물든 단풍이 창문 너머로 스쳐 지나가고 차 안에는 오랜만에 여행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다. 펜션에 도착하자 민석 부부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 지영 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혜진이 달려와 지영을 반겼다. 혜진아, 너는 정말 변한 게 없구나. 여전히 이렇게 예뻐. 지영도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남자들도 서로를 반갑게 맞이했다. 20년이 넘는 우정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펜션 사장님이 나와서 방 배정을 해주었다. 두 커플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방을 배정받았다. 준호와 지영은 201호, 민석과 혜진은 202호였다. 방도 깔끔하고 풍경도 정말 멋지네요. 준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감탄했다. 맞아요. 이런 곳에서 하루 푹 쉬니까 벌써 마음이 편해져요. 지영도 오랜만에 밝은 표정을 지었다. 오후에는 네 사람이 함께 근처 단풍길을 걸었다. 알록달록한 나뭇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다. 이런 풍경 보니까 젊었을 때 생각나네. 민석이 나뭇잎 하나를 주워들며 말했다. 맞아. 우리도 참 많이 늙었구나.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여자들은 앞서 걸으며 옛날 이야기꽃을 피웠다.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게 지낸 지난 날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2장, 저녁 식사와 운명의 밤. 저녁 식사는 펜션 식당에서 했다. 사장님이 직접 준비한 산나물 정식이 정말 맛있었다. 이런 음식 먹으니까 정말 힐링되는 것 같아요. 혜진이 젓가락을 놓으며 만족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지영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다. 갱년기 증상 중 하나인 급작스러운 피로감이 몰려온 것 같았다. 미안해요. 갑자기 너무 피곤해져서. 지영이 미안한 듯 말했다. 괜찮아, 언니. 푹 쉬세요. 혜진이 따뜻하게 말해주었다. 지영은 일찍 방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고 나머지 세 사람은 펜션 테라스로 나왔다. 가을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따뜻한 와인 한 잔이 분위기를 한층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여유롭네. 준호가 와인 잔을 들며 말했다. 그러게 말이야. 요즘 일상에 치여 이런 여유를 잊고 살았던 것 같아. 민석도 깊은 한숨을 쉬었다. 세 사람은 밤늦게까지 옛 추억을 나누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젊은 시절의 꿈, 지금의 현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시간이 흘러 혜진도 와인에 취해 테라스 소파에서 잠들어 버렸다. 준호와 민석은 혜진을 깨우지 않으려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요즘 지영이가 많이 힘들어해. 민석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갱년기가 와서 그런지 예전 같지가 않아. 나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어. 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혜진은 취한 듯 먼저 인사를 하고 방으로 갔다. 비워지는 소주병은 늘어갔고, 우리도 이제 들어가자. 민석이 말했다. 먼저 들어가. 나는 공기 좀 마시다가 갈게. 준호는 눈이 반쯤 풀린 듯 말했다. 더 마시지 말고 너도 얼른 들어가서 자, 준호야. 하지만 운명은 때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이었다. 3장 금기의 밤. 밤이 깊어가고 펜션은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지영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갱년기로 인한 불면증이 또다시 찾아온 것 같았다. 요즘 준호 씨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야.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예전처럼 남편에게 다정하게 대하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한편 민석이 1층 바베큐장에서 나와 복도로 향하고 있었다. 와인을 너무 많이 마신 탓인지 머리가 조금 어지러웠다. 어둠 속에서 발걸음도 불안정했다. 내 방이 어디였지? 민석은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려 했다. 하지만 취기와 피로가 겹쳐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다. 복도에는 201호와 202호 두 개의 방문이 나란히 있었다. 민석은 무의식 중에 201호 문고리를 돌렸다. 문이 쉽게 열렸다. 다행히 문이 안 잠겨 있네. 그는 자신의 방인 줄 알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어두웠고 침대에서는 누군가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다. 혜진이가 먼저 잠들었구나. 민석은 옷을 벗고 조심스럽게 침대로 다가갔다. 지영은 반쯤 잠든 상태에서 누군가 침대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준호 씨가 들어오는구나. 그녀는 눈을 뜨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몸을 돌렸다. 오늘 늦게 들어왔네요. 지영이 잠결에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석은 그 목소리를 듣고 잠깐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취기 때문인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미안. 술 한잔하며 이야기하다 보니 민석의 목소리도 평소보다 낮고 거칠었다. 지영은 남편의 목소리가 조금 다르다고 느꼈지만 피로와 졸음 때문에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침대로 들어온 사람의 체온이 평소와 달랐다. 더 따뜻하고 근육질의 느낌이었다. 당신 오늘 뭔가 달라 보여요. 지영이 잠결에 속삭였다. 민석은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칫했다. 목소리가 혜진이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순간 지영도 깨달았다. 옆에 누운 사람의 체격이 준호 씨와는 확연히 달랐다. 두 사람 모두 진실을 알아차렸지만 그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았다. 지영은 오랜만에 느끼는 남성적인 체온에 마음이 설렜다. 왜 그래요? 그녀가 작게 물었다. 그냥 갑자기 당신이 소중하게 느껴져서. 민석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느끼며 가까워졌다. 지영은 오랜만에 여성으로서 자신을 바라봐주는 시선을 느꼈다. 비록 이것이 금기였지만 너무나 간절했던 감정이었다.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아쉬움이 섞여 있었다. 민석 역시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나도 이런 마음이 아직 남아있는 줄 몰랐어. 두 사람은 서로가 누군지 알면서도 이 순간만은 다른 사람인 척 온기를 나누었다.
갱년기로 지쳐있던 지영에게는 오랜만에 느끼는 여성으로서의 기쁨이었다. 금지된 감정이라는 걸 알면서도 달콤했다. 민석에게는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따뜻함이었다. 친구의 아내라는 걸 알면서도 이 순간이 아쉬웠다. 당신 손이 이렇게 따뜻했나요? 가슴을 움켜쥔 그의 손이 남편의 손과 다르게 너무나 따뜻해 신음이 절로 나왔다. 으흣, 민석이 한 손으로는 가슴을 매만지며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당신도 이렇게 부드러웠던가? 서로의 정체를 알면서도 배우자인 척하며 나눈 그 순간은 두 사람 모두에게 특별하면서도 죄스러운 의미였다. 고마워요. 이런 마음을 다시 느끼게 해줘서. 지영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와 함께 약간의 떨림이 담겨 있었다. 나야말로 이런 감정이 아직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게 해줘서. 민석도 감정이 복받쳐 올랐다. 두 사람 모두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정체를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금기의 순간을 깊이 간직한 채 잠에 빠져들었다. 사장, 아침의 평온함. 조금 뒤 민석은 조용히 일어났다. 지영도 깨어 있었지만 잠든 척했다. 미안해. 민석이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속삭였다. 지영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다. 민석은 조심스럽게 옷을 입고 방을 나섰다. 복도에서 자신의 방 문고리를 돌리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202호 방에서는 혜진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한편 201호 방의 지영은 천장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 일은 아무도 모르게 가슴 깊이 묻어두자.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이었다. 이것은 그들만의 비밀이 되어야 했다.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왔다. 준호가 먼저 일어나 세면을 하고 있을 때 민석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인사했다. 어이, 친구. 잘 잤는가? 응. 나는 1층 바베큐장에서 잠들었다가 아침 다 돼서 들어왔어. 민석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고, 어제 같이 들어가자니까. 정말 다행이다. 싶었지만 평소처럼 웃으며 이야기했다. 두 사람의 대화는 평상시와 전혀 다르지 않았다. 지영과 혜진도 나란히 아침 준비를 했다. 지영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언니,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혜진이 물었다. 응. 오랜만에 푹 잤어. 너는? 저도요. 여기 공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도 네 사람은 평소와 다름없이 대화를 나누었다. 아무도 그 밤의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고 어떤 이상한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펜션에서의 하루가 끝나고 두 부부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왔다. 차 안에서 준호는 기분 좋게 운전하며 이야기했다. 정말 오랜만에 좋은 시간이었어. 민석이 부부랑 함께해서 더 즐거웠고, 지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러게요.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5장, 일상으로의 복귀와 마음의 혼란. 집에 도착한 후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 시작되었다. 준호는 회사에 출근하고 지영은 집안일을 하며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날 밤의 기억이 자꾸만 되살아났다. 나 정말 어떻게 된 걸까? 지영은 빨래를 개면서 생각에 잠겼다. 오랜만에 느꼈던 그 설렘과 따뜻함, 갱년기로 지쳐있던 자신에게 찾아온 예상치 못한 감정이었다. 민석 씨도 나와 같은 마음일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한편 민석도 직장에서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다. 민석 씨, 괜찮으세요? 오늘 좀 멍하신 것 같은데.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 네. 주말에 여행 가느라 좀 피곤해서요. 민석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날 밤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다. 지영 씨 정말 아름다웠어. 그는 펜에서 손을 떼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퇴근길에 민석은 평소보다 늦게 집에 들어갔다. 여보, 오늘 왜 이렇게 늦어? 혜진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응, 일이 좀 많아서 미안해. 괜찮아요. 어제 여행 갔다 와서 피곤하시죠? 얼른 씻고 저녁 드세요. 혜진의 다정한 말에 민석은 더욱 죄책감을 느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민석의 마음은 복잡했다. 혜진이는 이렇게 날 믿고 있는데. 며칠이 지났지만 두 사람 모두 그날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영은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도 문득 민석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당신도 이렇게 부드러웠던가? 그때 들었던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그녀는 고개를 흔들며 현실로 돌아오려 했다. 민석 역시 회사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도 지영의 따뜻한 손길이 생각났다. 고마워요. 이런 마음을 다시 느끼게 해줘서.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자꾸만 기억났다. 20년 넘게 친구로 지낸 준호의 아내인데. 민석은 스스로를 책망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6장 우연한 재회와 결심. 일주일 후 우연히 마트에서 두 사람이 마주쳤다. 어머, 민석 씨. 아, 지영 씨. 안녕하세요. 서로를 보는 순간 두 사람 모두 몸이 그날을 기억했다. 가슴이 빨리 뛰며 그날의 손길, 몸짓이 느껴지며 아래가 따뜻해졌다. 혼자 장 보러 오셨어요? 지영이 어색하게 물었다. 네. 혜진이가 요가 수업이 있어서요. 지영 씨는? 저도 필요한 게 있어서요.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럼 저는 먼저 가볼게요. 지영이 먼저 자리를 뜨려 했다. 지영 씨, 민석이 그녀를 불렀다. 네. 그날 정말 죄송했어요. 민석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다. 지영은 잠깐 멈춰서 그를 바라봤다. 저야말로 그리고 민석 씨, 그 일은 잊어버려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네. 그렇게 하겠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지영은 준호와 저녁을 먹으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여보,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여. 어디 아픈 데 있어?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에요. 그냥 갱년기라 그런가 봐요. 병원에 한번 가볼까? 요즘 갱년기 치료도 많이 좋아졌다던데. 준호의 다정한 관심에 지영은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렇게 날 걱정해주는 남편이 있는데. 한편 민석도 혜진과 함께 TV를 보면서 비슷한 마음이었다. 여보, 요즘 뭔가 심각해 보여.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혜진이 민석의 어깨에 기대며 물었다. 아니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직 한창인데. 혜진의 밝은 웃음소리에 민석은 더욱 죄책감을 느꼈다. 이렇게 좋은 아내가 있는데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지영에 대한 그리움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다. 그날 밤 지영은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제 정말 잊자. 준호 씨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민석 역시 같은 시간에 비슷한 다짐을 하고 있었다. 더 이상 이런 감정에 흔들리면 안 돼. 혜진이와 가족을 생각하자.
하지만 중년의 마음에 찾아온 예상치 못한 감정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었다. 두 사람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가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7장 각자의 변화와 성숙. 한 달이 지났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 혼란은 점점 정리되어 갔다. 지영은 평소보다 더 부지런히 집안일을 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다. 바쁘게 지내면 그런 생각이 안 들겠지. 하지만 놀랍게도 자신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어느 날 오후 지영은 동네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났다. 지영아, 요즘 뭔가 달라 보여. 피부도 좋아지고 표정도 밝아진 것 같은데. 친구 중 한 명이 말했다. 그래. 그냥 요즘 운동도 하고 그래서 그런가 봐. 지영은 얼굴이 빨개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영은 거울 속 자신을 유심히 살펴봤다. 분명히 정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는 것 같았다. 한편 민석도 비슷한 변화를 겪고 있었다. 민석 사장님, 요즘 뭔가 활기차 보이시네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다. 그런가? 별다른 건 없는데.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정말로 자신에게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민석은 혜진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문득 말했다. 혜진아, 우리 언제 마지막으로 둘이서만 여행 갔었지? 어머, 갑자기 왜 그래요? 지난주에도 준호 오빠 부부랑 함께 갔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만. 민석의 말에 혜진이 고개를 갸웃했다. 왜요? 우리끼리 어디 가고 싶어요? 그냥 요즘 나이가 드니까 시간이 아까워서. 혜진은 남편의 말에 기뻐하며 대답했다. 좋아요. 오랜만에 로맨틱하네요. 며칠 후 준호가 회사 동료들과의 모임에서 늦게 들어왔다. 평소보다 많이 취한 모습이었다. 여보, 괜찮아요? 지영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오늘 후배가 승진해서 축하한다고. 준호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앉았다. 지영아. 네. 나 요즘 내가 예뻐 보여. 갑작스러운 고백에 지영은 당황했다. 갑자기 왜 그래요? 그냥 결혼한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호의 진심 어린 말에 지영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이렇게 좋은 남편이 있는데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고마워요, 여보. 지영은 준호를 부축해 침실로 데려다 주었다. 잠든 남편을 바라보며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정말 이제 그만해야겠어. 준호 씨를 더 이상 배신할 수는 없어. 같은 시간 민석도 잠든 혜진을 바라보며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혜진이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 다음 주 준호가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석아, 이번 주말에 우리 가족끼리 또 만날까? 아이들도 보고 싶어 하고. 그래. 좋지. 민석은 망설이며 대답했다. 지영이가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더라고. 저번 여행이 도움이 됐나 봐. 준호의 말에 민석은 가슴이 철렁했다. 아, 그래? 응. 갱년기로 많이 힘들어했는데 요즘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 고마워, 친구야. 뭐가 고마워? 내가 있어서 이런 좋은 추억도 만들 수 있잖아. 정말 좋은 친구를 둔 것 같아. 준호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민석은 말문이 막혔다. 전화를 끊은 후 민석은 오랫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준호는 이렇게 나를 믿고 있는데. 그날 밤 민석은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은 안 돼. 이 감정을 정리해야겠어. 8장 진정한 사랑의 의미. 그 후 몇 달이 흘렀다. 지영과 민석은 서로 만나지 않으려 노력했다.
두 가족의 만남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 지영은 준호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뭐 드시고 싶어요? 갑자기 왜 그래? 평소에는 그냥 해주던데. 준호가 놀란 듯 물었다. 그냥 당신이 좋아하는 걸 해드리고 싶어서요. 지영의 변화된 모습에 준호는 기뻤다. 민석 역시 혜진에게 더욱 다정해졌다. 어느 날 저녁 갑작스럽게 혜진에게 꽃다발을 사다 줬다. 어머, 이게 뭐예요? 오늘이 무슨 특별한 날인가? 혜진이 놀라며 물었다. 특별한 날이 있어야만 꽃을 사다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냥 고마운 마음에. 민석의 말에 혜진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부부는 각각 더욱 돈독해졌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두 사람이 다시 마트에서 마주쳤다. 어머, 민석 씨. 아, 지영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예전처럼 가슴이 뛰는 일은 없었다. 대신 따뜻한 미소가 자연스럽게 나왔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요. 지영 씨는? 저도 좋아요. 준호 씨가 정말 좋은 남편이라는 걸 새삼 느끼고 있어요. 민석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혜진이의 소중함을 요즘 더 많이 느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민석 씨, 네. 그때 일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민석은 의외의 말에 놀랐다. 감사하다고요? 네. 그 일이 있고 나서 준호 씨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민석은 지영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이 없었다면 혜진이의 진정한 가치를 몰랐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정말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헤어졌다. 그날 저녁 지영은 준호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말했다. 여보, 사랑한다는 말 해본 지 오래된 것 같네요. 갑자기 그냥 요즘 당신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서요. 준호는 지영의 손을 잡았다. 나도 사랑해, 지영아.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 정말요? 응. 나이가 들수록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되는 것 같아. 같은 시간 민석도 혜진에게 비슷한 말을 하고 있었다. 혜진아, 우리 정말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갑자기 왜요? 그냥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 혜진은 남편의 품에 안기며 말했다. 저도요. 우리 이렇게 늙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몇 년이 더 지났다. 두 부부는 다시 가끔씩 만나게 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평범한 친구 사이로 돌아갔다. 어느 가을날 네 사람이 다시 단풍 구경을 떠났다. 이번에는 아이들도 함께였다. 아빠, 엄마, 여기 정말 예뻐요. 아이들이 단풍잎을 주우며 즐거워했다. 그러게, 정말 아름답다. 준호가 지영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민석과 혜진도 나란히 걸으며 가을 풍경을 감상했다. 그날 저녁 펜션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준호가 말했다. 우리 정말 좋은 친구들이야.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해. 저도요. 우리 죽을 때까지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혜진이 대답했다. 지영과 민석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정말 편안한 미소였다. 그때의 일이 결국 우리 모두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구나.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이었다. 밤이 되어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면서 민석이 복도에서 지영과 마주쳤다. 지영 씨, 좋은 밤 되세요. 민석 씨도요. 서로에게 인사를 건네는 두 사람의 표정은 정말 평화로웠다. 이제는 금지된 감정이 아닌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날 밤 지영은 준호의 품에 안기며 생각했다. 나이가 들어서도 가슴 뛰는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마음을 어떻게 승화시키느냐이구나. 민성 역시 혜진을 바라보며 비슷한 생각을 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야. 황혼에 접어든 네 사람은 그렇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아갔다. 금기를 넘나든 순간의 실수가 오히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성숙한 이야기였다. 나이가 들어서도 가슴 뛰는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중요한 건 그 마음을 어떻게 승화시키느냐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포기하는 것에서, 그리고 진짜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 중년 네 사람이 겪은 특별한 경험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해 가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였다.